안녕하세요. 입시전략 연구소 김대희입니다. 오늘 미니 설명의 주제는요. 학교생활 기록부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진행될 때 서류평가의 가장 기본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럼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각각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2, 3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반영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각각의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현재 고2, 3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고2, 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과목당 500장씩 들어가는 거, 방과학교 활동이 미기재되는 거, 자, 추가로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자, 차이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대략 한 40과목 정도의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40과목의 선생님들께서 과목당 500자씩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글자 수만 하더라도 벌써 2만 자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 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쓸 때는 3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서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을 더욱더 강조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교과라고 불리는 우리 창체활동 쪽인데 창체활동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자동봉진 한때 많이들 이야기하셨던 이 자동봉진 같은 경우도 자율활동 그대로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 고2, 3 학생들은 자율동아리 기재가 가능하지만 1년에 1개 30글자 미만으로만 기재할 수 있고요. 소논문 기재 금지 똑같이 들어가죠. 자,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식 동아리만 반영하고 있고요.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고2, 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 미기재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었고요. 실적은 기재됩니다. 이 실적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 시간마저도 반영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연간 700자 진로희망 분야 대입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로희망 사유 쓰는 거 있었거든요. 이건 반영하지 않는답니다. 자, 수상경력 현재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합니다. 3년간 6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우리가 원서를 쓰다 보니까 5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자, 그 다음 1학년 이하 같은 경우는 고1 이하의 친구들은 수상경력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도 고2, 3 학생들은 도서명과 저자를 기재하고 있지만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은 이 기재한 내용들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답니다. 독서를 하지 말아가 아니겠죠? 이 내용을 세특에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사항 및 출결사항 쪽. 기본적인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 뭐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 학적사항은 내가 전학을 갔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학적과 출결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학적사항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교 진학 상황,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의 학적 변동사항과 해당 사유가 기재가 됩니다. 자, 전입학 기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입학 기록이 있는 경우 자, 전입 전후의 학업 성취 수준이다. 즉 학교가 옮겨졌을 때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 생활의 변화를 확인한다.
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 심사 자료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실성입니다. 이 출결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의 성실성을 파악하거나 학폭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형태인데 결석, 지각, 조퇴, 결가 등의 사유가 특기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가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없는 게 좋겠죠. 깨끗한 게 좋겠지만 있었을 경우에 그 오른쪽에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이제 학교 측 이제 담임선생님이 기재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그 사실을 서술해서 사유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상 경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관심사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원서를 쓸 때요. 한 학기마다 어떤 수상, 제가 상을 뭐 10개를 탔어요. 그럼 그 중에 한 개만 지금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제공할지, 어떤 것들을 어떤 학기에 배치를 할지 이 여부인데 학생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성취 수준과 교내 활동의 적극성을 확인하는 게 수상 경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과 연관된 수상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의 재능과 특기 등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교과 우수상의 경우 교과 우수상 되게 많잖아요. 이제 우수한 학생들, 그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상들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던데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성적과 별개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른 수상 실적이 있다라면은 교과 관련된 수상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2022 2학년도 대입부터는 한 학기에 한 개의 수상 경력만 반영되기 때문에 수상 개수는 평가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수상을 통해서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 연계 생각했었을 때 학업 역량, 특기 등 자신의 강점이나 지원 전공과의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 또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고민한 뒤에 최종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자, 우리가 보통 비교과라고 불리는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자동봉진 이 네 가지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한 내용이 기재가 되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 학교 활동 자체들이 여기에 많이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나 학급 단위에서 학생 전체가 참여한 행사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평가자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즉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 전체가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이 학생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참여도, 협력도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나 학급 활동에 단순 참여하는 것보다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활동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희망 진로나 전공 계열과 관련한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단순히 희망 진로 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아리 선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전공이나 진로에서 필요한 자질.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통해서 그 학과에 진학 이후에 무슨 과목들을 배울 것이고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역량인지를 살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전공과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아리라 할지라도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이나 탐구 역량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혹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동아리 부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 자체가 미기재가 되기 때문에 실적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 실적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근거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2, 고3 같은 경우는 실적 항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항목 작성되어 있는 이 항목을 통해서 자소서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들. 기본적인 진로 탐색 과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자 어떻게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 학교 설명회를 갔다거나 혹은 그 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모든 학교들이 다 강조하는 건데 진로가 꾸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내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달라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특기 사항 쪽이 되겠습니다. 성적이죠.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 학업 역량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잖아요. 학업에 대한 수월성과 충실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강자 수,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성적만을 평가한다면 만약에 등급 이것만 평가한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의 기록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수업 태도, 수업 활동과 내용, 그 과제 수행 과정과 내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정량적인 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학업 역량과 인성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다. 이 세특 같은 경우는요 필수 기재입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학기에 그 과목에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뭐 지적 호기심이 있었으면 그 지적 호기심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기 말이 되면은 세특 초안 혹은 뭐 기초 자료 많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서도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모습들인지도 꼭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세특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독서활동 상황. 독서를 통해서 학생의 관심 분야와 심화된 탐구활동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이것도요 정말 중요한 게 과목별로 작성이 되거든요. 독서도 공통도 있을 것이고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내 희망 진로 전공과 관련을 시켜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형태로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량이 많고 어려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수업 내용과 관련된 독서,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세특에도 기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독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지원자의 학습 태도와 활동 내용 및 인성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죠.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관찰한 그 1년간의 내용들로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다른 항목에서 기재되지 않았던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어느 항목 하나에 대해서 뭐 배점이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라는 게 막 관리 이쪽에 대해서 막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메모도 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학기의 학교생활 기록부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학생부를 또 자기가 훑어보는 거죠.
그럼 다음 학기 혹은 다음 연도에 어떤 방향으로 이 관리가 진행되면 좋은지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네,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자료는 PDF 파일로 해서 네이버 밴드 입시전략 연구소에 올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